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집트에 세워진 맘루크 왕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맘루크 왕조는 후기 아이유브 왕조의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1240년 당시 술탄이었던 살리 아이유브가 흔들리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맘루크 권한을 강화시켜 사병으로 썼습니다. 이들은 바흐리 맘루크 혹은 바흐리야로 불렀습니다. 살리 아이유브가 그들이 거점으로 카이로 인근 나일강의 로아드 섬에 카라트 바후로 앞날 나일강의 성체를 지어 제공한 것에서 이래된 것이라고 한다. 한편 1250년 카페 왕조 프랑스 왕 선루이 9세의 제1차 십자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맘루크의 정치적 권한이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당시 살리드 아이유브가 형사하고 공권을 위안받은 그의 신복 바코르 알딘이 알만수라 전투에서 십자군과 싸우다 전사하면서 맘루크의 득실을 기여할 사람이 없어진 것도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맘루크는 살리드 아이유브 후계자인 무아잠 도란샤가 제지지라 메소타미아 북부 출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임명하며 자신들을 견제하였습니다. 1250년 5월 그는 무천리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 대대에서 맘루크들은 우선 아이유브 왕가의 아슈르프 무살 술탄을 독립하였으나 실제 군력은 맘루크 대장인 아이바크가 차지하였습니다. 살리후 아이유브의 제비였던 사자를 들어 결혼해 이를 정당화하였습니다. 몇 년 후에 아이바크는 후사비 술탄 아슈라프 무사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술탄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맘루크 왕조가 성립되었습니다. 한편 살리후 아이유브의 샤후 이집트가 혼란을 겪는 들에 시리아를 통일한 알레포의 아미르 나시르 유수프는 이집트의 맘루크들과 싸워서 패배하였습니다. 1160년 몽골군에게 시리아가 정복되면서 자연스레 맘루크의 경쟁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바크는 부인 사자르 알두르와 대립하다가 무역 중에 그녀에게 암살되었습니다. 15살이던 그의 아들 알만수르 발리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아이바크의 후관이자 브라질 안가 출신 맘루크였던 쿠투주가 섭정을 하였습니다. 이내 술탄 알리를 쫓아내고 자신이 술탄이 되었습니다. 1160년 여름 홀라구칸이 몽키칸 사후 몽골 내전의 지위를 지켜보기 위하여 주요 병력을 이란으로 옮기고 그의 부관 키트부카 노암히아 만명의 비주적 병력을 시리아에 남겨두었습니다. 미리 힘을 배치게 된 맘루크군 그때를 둔다 우상하여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몽골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시리아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맘루크군이 성공장이었지만 술탄 쿠투주와 불편한 조정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바흐리 맘루크의 바이바르스는 이집트로 돌아오는 길에 그를 암살하고 자신이 술탄이 되었습니다. 제일 파티마 왕조 장기 왕조 아이유브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었던 핏병 전쟁을 종지를 지은 것이 바로 맘루크 왕조였습니다.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몽골군을 격퇴시킨 뒤 1260년 때부터 십자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를 하였습니다. 1218년 안티오코 공국, 1289년 트리폴리를 예배국, 1291년 예루살렘 왕국을 멸망시켜 서방 그리스도를 교시하고 1141년 만에 레반트 해안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맘루크 왕조는 사실상 1260년 9월 2일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몽골계 일칸국의 군대를 격파한 승리를 기점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일칸국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인 잘루트 전투 이후로도 약 4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칸국도 시간이 흐르면서 주력 병력이 점점 편의 차출 병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과거 몽골군의 색채가 어려졌습니다. 결국 맘루크 왕조에 약화된 일칸국 간의 전쟁은 1299년 3차 홈스 전투에서 제외하고는 모두 맘루크 왕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인 잘루트 전투 당시 목격한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조이로굴 후보가 배워버린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세적의 타임을 낮춘 일칸국은 최대 10만 명의 대군을 동원하였습니다. 장시장이 홀라고의 사망정복 야방을 접어야 하였습니다. 반면 청년 맘루크 왕조는 몽골군의 침략으로부터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을 지켜낸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라는 명령까지 얻었습니다. 일칸국과의 전쟁에서 맘루크가 사로잡은 몽골 맹파가 맘루크의 왕조 술탄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11대 술탄 아딘 자인 아딘 기티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홀라구 간의 보고에 어떻게 진전돼 이민된 기티부가와 동맹인이었습니다. 기티부가는 1694년에서 1696년 2년 동안 맘루크의 술탄으로 군림하였습니다. 사실은 적국이든 일칸국과도 싸워야 하였습니다. 기테부가가 술탄이 되는 과정을 말하면 8대 술탄 홀라군에게 마이너 팔로왔으나 능력이 출정하여 네미토로 임명되었습니다. 칼리온의 아들인 고대 술탄 칼립이 암살되자 어린 나이에 10대 술탄이 된 무하마드의 섭정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후 세상에 있던 나홀 숫자 이외의 권력단 뜻을 승리하여 맘루크를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1694년 무하마드 카라크로 처방하여 무하마드를 칼라크로 처방해 스스로 11대 술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국가의 동지 기간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식량도 부족한 입술생들의 분만이 커져갔습니다. 출산 가서로 몽골인과 유사한 오이라이트 난민들을 받아들여 기존 에미리들이 반발을 샀습니다. 그렇다고 기티부가는 적극적인 이슬람화 정책을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맘루크 왕조를 몽골한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불만이 타자 결국 반란에 일어났습니다. 기티부가는 라겐에게 술탄직을 넘겨줬고 본인은 다마스코스로 쫓겨났습니다. 이후 시라의 하와이에서 맘루크 술탄의 대리인을 지내다가 1699년에 죽었습니다. 맘루크 왕자는 유럽과 인도양을 잇는 중계 모역에서 그들은 수소를 챙기며 눈부신 번영을 누렸습니다. 14세기 무렵 맘루크 왕조 치하의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여러 기록들을 보면 당시 맘루크 왕조가 얼마나 풍요로운 환경을 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1341년 맘루크 왕조의 제14대 술탄 나시르 무하마드는 11명의 딸들을 보내면서 한 명당 80만 디나르 금화를 지참으로 줬다고 합니다. 단 1450년 맘루크 왕조 제23대 술탄이 바데르 압든 하산은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졌던 제21세 술탄의 이름을 딴 하산 모스크를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3년 후에 암호인된 이 하산 모스크는 오유에서 쓰게온 제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27개의 드리색들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45m의 전탑이 세워졌고 건물 안에 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원문의 사람들이 모두 공짜로 음식과 잠자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모스크 안의 기도실 벽에는 황금으로 은을 발라 눈부시게 하였습니다. 군주가 아닌 상인도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는 무역에
손을 내밀어 엄청나게 개선을 받았습니다. 나스를 알딘 발란시라는 사람은 인도와 예멘이 에티오피아에서 시간을 항신도를 보냈죠. 비르제 제마와 같은 이탈리아 도시 국가에 가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또한 그는 항신도를 바른 미국 성인들이 만든 취합의 리더이기도 하였습니다. 나시르는 1473년에 죽었습니다. 아들이 무려 100만 디나르의 금화를 유산으로 남겼다고 한다. 이처럼 나시리 같은 항신료 대상인들이 쌓은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때로는 술탄조차도 그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아울러 맘르코 왕족 시아의 이집트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모두 이집트를 가리켜 놀라운 번영을 누린다며 찬양하였습니다. 14세기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를 방문한 페르시아 칼릴 알자히라는 페르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식기를 합쳐도 카이로보다 작다고 하였습니다. 1383년 카이로를 방문한 피렌체인 레오나르도 프란시스코 발디는 피렌체의 인구의 전체를 합쳐도 카이로보다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카이로에서 비단과 포르투를 팔았던 베네치아인 마누엘 헬로티는 카이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어떤 도시보다도 포화 번영에서 뛰어나다라고 찬탄하였습니다. 1448년 카이로의 인구는 5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 20만 명의 카리나 5만 명의 런던보다 매우 컸습니다. 1250년 왕조 술 때부터 맘르코 왕정은 깁차크를 중심으로 튀르키예인 바그리 맘르코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계하기 위해 술탄 칼라온이 육상하기 시작한 체르게스의 부르지 맘르코 셰론 1377년 시라에서 대대적인 발명을 일으켰습니다. 1482년 이들이 대장격인 알말리크 그가 술탄을 칭하면서 바울이 왕조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후 왕조를 부르지 왕조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다만 바울이 왕조와 부르지 왕조를 사자가 구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체르게스 맘르코 중에서도 바울이 왕조의 술탄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르지 왕조에서도 간혹 체르게스계 술탄이 즉위하기도 했습니다. 부르지 왕조는 팀브르기 제국에 대해서 절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오스만 제국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의 모하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을 때 이들의 관계는 최고도로 달했습니다. 그리고 카라만 제국 공국의 문제로 인해 사이가 어려워지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왕정 말기에는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을 돌아 인도와 대륙을 건 신항로를 열었습니다. 홍해의 제해권을 통제가 어려워졌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았던 베네치아 공화국으로부터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포르투갈이 홍해 봉쇄를 막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아들을 지켜있는 것을 제하고는 맘르코 앞바다의 인도양에서의 제해권을 빼앗겼습니다. 포르투갈은 인도양을 수시가 다니면서 맘르코의 상사를 견제해 맘르코가 중개하는 항신도에게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16세기에 와서는 페르시아에서 헤로드로스는 시아계를 12이마파 제국인 사파비 왕조와 손을 잡고 수니파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파비 제국의 시조인 이스마일 2세가 1514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셀림 1세가 벌인 차별된 전투에서 대비하면서 맘르코 왕조는 술세를 전환하였습니다. 현병 전설의 해고 셀림 1세는 그 다음에 1515년 맘르코 보호의장 맘르코 오스만 사이 연천 무역이던
둘카닐 공후를 공개했습니다. 1516년에 페들레 미시가 본격적으로 오스만 대군을 이끌고 맘루크는 시리아를 침공하면서 오히려 맘루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맘루크와 오스만이 우를 동점하냐 공략하였습니다. 1517년 10월 오스만군은 메카의 고문이자 공의 무역의 중심지인 게다의 주도를 맘루크를 도와 게다를 침공하였습니다. 포르투갈군을 격퇴하였습니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희열하게 그런 맘루크 왕정은 전목자가 마호메드 2세 이래 한창 최전성기를 이끌던 오스만 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1610년 8월 24일 시리아 북부의 다비크스에 일어난 마르즈 다비크 전투에서 맘루크가 자라가던 기병은 오스만군의 최정예였던 에니체리와 화약무기에 의해 잘가는 전투에서 이란이 사파비군이 당했던 것처럼 무참하게 패배하였습니다. 이 한 번의 전투는 맘루크 왕조는 시리아를 통째로 오스만에게 뺏겼습니다. 술탄의 아수라고 간수 알굴이 여기까지 전사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상승세를 바라 오스만군은 이때까지 침공하였고 후임 술탄이 통한 바이시에는 제일한 군대를 끌고 하양무기까지 어느 정도 후에 오스만군에게 맞서 싸우려 했으나 너무 늦었습니다. 17년 11월 카이로 코앞에 리디니아에서 벌어진 리디니아 전투에서 또다시 완패를 당했습니다. 며칠 후 젤림 유신 맘루크 왕조의 수도 카이로에 입성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힌 투만 바이리샤는 모두의 절기로 카이로의 성밀에 효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맘루크 왕조 밑에서 드로스를 하던 아바스 왕조의 마지막 칼리파 알-무타와킬 3세가 전식으로 칼리파 칭호를 힐림 1세에게 바치면서 오스만 제군 중동 대부분을 정복하였습니다. 칼리파 칭호까지 획득하여 영실을 상부한 이슬람 세계의 종주국이 되었습니다. 오스만은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집트를 속주로 편입하였습니다. 지배층이 맘루크든 하여간 이집트를 계속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통치 초기 시리아와 이집트는 다소 불안정하 있습니다. 1520년대 시리아 1세가 사과하고 술레이만 1세가 지휘한 것을 계기로 여긴 시리아 총독 잔베르 가잘리게 술단을 자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곧 진압되었으며 1524년은 이브람 바샤에게 밀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이집트 총독으로 자천된 아호메드 바샤가 역시 술탄을 징했다가 곧 진압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 바샤가 제3 겸 이집트 총독으로 친지 이집트에 부임하여 통치 재개를 정비한 후 교환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의 평범한 일국의 속주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에 세워진 맘루크 왕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